3요소입니다. 3요소, 세기둥, 3기둥 이렇게 부릅니다. 무죄운동이 달성이 되려면은 첫 번째로 최고 경영자. 자, 여기 보고 하겠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안전 경영 철학이 가장 밑바탕에 큰 원을 가리고 있습니다. 큰 원을 그리고 있는 최고 경영자의 안전 경영. 그 속에서 관리 감독자가 본인이 맡은 라인에 대한 철저한 안전 보건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는 자율적으로 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큰 바탕 안에 세부적인 요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졌을 때 무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무죄운동 3기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또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 그건 누구겠어요? 사업주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안전 경영을 하겠다라는, 우리 사업장에서는 재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것을 자기의 경영 철학으로, 기본 방침으로. 자, 최고 경영자가 뭘 합니까? 기본 방침 설정을 합니다. 최고 경영자의 기본 방침이 우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런 기본 방침을 다 세우고 갔을 때 밑에 중간 관리자, 근로자들도 그 기본 방침에 의해서 안전활동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업주가 안전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요, 안전이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예. 형식적인 것만, 서류적인 것, 이런 것들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의 안전 경영 철학이 중간 관리자를 움직이게 하고, 중간 관리자의 움직임과 근로자의 적극적인 안전 활동이 무죄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3요소 3기둥입니다. 자, 7번, 8번이 짝꿍이죠. 무죄에서 문제가 뭐 다양하게 나오기는 좀 힘들고요. 이제 여기서 더 들어가 버리면 어렵게 나오는 거죠. 어렵게 나오는 거고, 무죄운동의 3원칙과 3기둥 정도는 여러분들이 안 보고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3요소라고도 합니다. 자, 무죄운동 추진 중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여도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 이제 무죄운동을 할 때 가끔 가다가 재해가 일어났어요. 근데 무죄가 깨지잖아요. 그럼 다시 시작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죄가 안 깨진 걸로 인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재해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무죄운동 입장에서는 재해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이것은 사업장의 실제 작업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죄의 운동, 무죄의 시간이나 무죄의 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운동 경기 하다가 발생한 재해, 업무 시간 외,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중에 사고 중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뭐예요? 천재지변, 업무 시간 외, 운동 경기, 출퇴근. 자, 이러한 경우에는 무죄의 일수나 시간을 깨는 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무죄운동에서 이런 것은 재해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해는 무죄의 운동을 중지시키는, 무죄의 일수하고 시간을 정지시키는 그런 조건이 아니다. 무죄운동이 깨지는 조건이 아니다. 무죄운동에서 이것은 재해가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있어요. 제3자 폭행. 제3자 폭행, 이것도 재해라고 안 봅니다. 외부 사람이 와서 직원하고 막 싸웠어요. 그래서 다쳤어요. 그래서 범죄지 재해가 아니죠. 그래서 무죄운동 추진 중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여도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뭐로 인정한다? 무죄로 인정합니다. 이런 것들은 재해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오해하실까 봐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재해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헷갈리실 수 있어요. 산재가 되냐 안 되냐, 산재냐 아니냐, 산재죠. 출퇴근 산재 인정 받지 않습니까? 운동경기, 사업주가 주최한 운동경기는 산재로 인정받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산재 기준이 아니고 무죄운동에서 재해로 보냐 안 보냐, 이 차이입니다. 이것은 무죄운동에서는 재해로 안 봅니다. 그래서 무죄가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산재하고는 또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산업재해조사표라고 하는 서식인데요. 이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포함을 시켜봤는데요. 이 산업재해조사표를 포함시킨 이유는 산업재해조사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포함 여부를 물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포함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가 실기 시험에서도 출제가 지금 과거에 됐었습니다. 이 표 내용이가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 재해자의 국적이 있는지 없는지, 표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우리 한번 봐볼까요? 국적을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장의 정보니까 이 사업장의 관리번호, 등록번호, 근로자 수, 사업장명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업종, 소재지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요. 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에 건설업 제외, 그 다음에 재해자가 파견 근로자인 경우에 기록 항목, 또 건설업만 작성한 항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사업장 정보가 나와 있고, 두 번째가 재해 정보가 나와 있어요. 재해 정보가 이 재해 정보는 재해를 당한 사람의 성명이잖아요. 재해를 당한 사람의 국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체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직업은 어떻게 되는지, 성별, 외국인 등록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적은 재조사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의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표를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된다. 고용 형태도 나와 있고요. 근무 형태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의 종류가 무엇인지, 사항의 부위가 어디인지, 휴업 예상 일수가 며칠인지 이런 부분도 다 확인했습니다. 예, 휴업 예상 일수가 포함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사망 여부 나와 있어야 되고, 재해 발생 개요 해가지고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해서 발생 일시, 그 다음에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다가 발생이 됐는지 재해 발생 개요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재발 방지 계획 포함이 되어 있고, 자, 마지막에는 제일 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방고용노동청장 기하 밑에가 재분류자 기입난 해서 이것은 사업장에서 작성하지 않는다 해서 발생 형태, 기입물, 작업 지역 공정, 작업 내용 이런 것들까지 체크하고 있는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기입물이 포함되어 있냐 아니냐, 포함되어 있는지 들어가 있지 않는지를 물어보더라는 이야기죠. 실기시험에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입물은 있어요. 근데 가해물은 없죠. 가해물을 표기하는 난은 없다니, 별도로 표기 안 합니다. 가해물을 표기한 난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험에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기입물 발생 형태는 기입난이 있다. 재분류자 기입난해가. 근데 가해물은 없다. 이런 것들을 구분을 좀 해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실기 문제를 보거나 또 필기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표에서 진짜 있는지,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런 자료를 포함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번 정도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소식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있는 재조사표에서는요, 이 재발 방지 계획 밑에가 얘가 2, 3, 4잖아요. 5번 항목이 있었어요. 복귀 가능 여부를 표시하는 난이 있었는데 그 복귀 가능 여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는 크게는 사업장 정보 들어가죠.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죠. 사업장 정보가 기록하는 난이 있고, 재해자 정보가 있고,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이 있고, 재발 방지 계획, 여기까지가 큰 타이틀로 4가지가 있다. 해서 복귀 가능 여부 이걸 물어보는 항은 없어졌다라는 거죠. 작업자 복귀 계획 이런 게 없어졌다. 그래서 4가지 항목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참고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올려놓은 겁니다.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 순서입니다. 위험성 평가. 자, 이 위험성 평가는 모든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위험성 평가는 정기 평가가 있어요. 정기 평가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 다음에 변경이 있을 때 실시하는 수시평가가 있습니다. 수시평가 이렇게 2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위험성 평가를 처음으로 할 때 우리가 최초평가 이런 말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정기평가, 수시평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수시평가는 말 그대로 수시로 하는 겁니다. 설비가 갑자기 늘어났거나, 인원이 증설이 됐거나, 뭐 공장이 증설이 됐거나, 인원이 늘어났거나, 새로운 공정이 생겼거나 이렇게 되면 수시평가를 해야 되고, 정기평가는 1년마다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평가를 위험성 평가의 정기평가 이렇게 부릅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뭘 선정합니까? 대상 공정을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평가 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합니다. 자, 유해 위험 요인 파악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험성을 추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위험성 결정이라고 합니다. 위험성을 결정합니다. 허용 가능한지 안 한지. 그래서 위험성 감소 대책의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이건 어떤 경우에 하겠습니까? 4번 네 번째 단계에서 허용이 안 되겠다 이야기죠. 우리는 이 정도 위험이면 허용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위험성을 더 낮춰줘. 그러기에 낮추기 위해서는 뭐예요? 감소 대책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개선을 하니까 위험성이 떨어졌을 거 아니야. 아, 그러면 허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번에 써져 있는 감소 대책의 수립 및 실행은 허용이 불가능할 때 허용이 불가능 시 되돌림이 되는 거죠. 다시 위험성 평가를 다시 해야 되겠죠.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 결과에 대한 기록 보존해서 허용이 된다고 판단하면 4단계에서 바로 6단계로 가겠죠. 근데 허용이 안 되니까 몇 단계를 거쳐서 5단계 거쳐서 다시 위험성을 평가해 봐 가지고 허용 가능하다. 그래서 6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위험성 평가 실시 순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대상 선정한다 그랬잖아요. 대상 선정하고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한다 했어요. 유해 위험 요인 파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험성 추정하라 했잖아요. 여기 문장이 기니까 제가 이렇게 약식으로 한번 그려줍니다. 위험성 추정을 하겠고 그 다음에 위험성을 결정하라 했잖아요. 위험성 결정에서 yes면 허용하다, 허용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종료 단계로 가야 되잖아요. 끝내야 돼요. 끝내기 위해서 뭐 합니까? 결과 기록합니다. 근데 no가 됐어요. 여기서 no가 되면 다시 요리 들어갑니다. 그럼 다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똑같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라고요? 감소 대책 수립하라고.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을 해서 다시 파악을 해서 평가를 해보고 순환합니다. 이게 위험성 평가 플로우 차트가 됩니다. 흐름이 됩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기준 여러분들이 한번 요 순서가 맞는데 이 순서가 맞는데 이것을 한번 플로우 차트로 한번 그려보는 것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핵심 단어는 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제일 먼저 뭐 한다? 선정한다. 유해 위험 요인 파악한다. 위험성 추정한다. 위험성 결정을 한다. 허용 가능 여부 따져서 감소 대책 수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결과 기록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정리합니다. 자, 위험성 평가는 주로 현장의 관리 감독자가 주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근로자들과 같이 위험 요인을 같이 찾고 대책도 마련하고 거기에서 이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부터 조언을 듣는 거죠. 조언을 들어서 위험성 평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위험성 평가 단계. 순서는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문제에서 섞어놓고 나오면 그것을 올바른 순서로 나타낼 수는 있어야 되니까 이해를 해보세요. 절차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